그걸 세트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 그다음에 라임 사태, 이 두 가지가 사실 세트로 한 세트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총선 개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뭘 보면 아냐면 라임 사태를 막 건드리고 있어요. 마구 그렇죠. 쑤시고 있어. 야, 저는 그러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됐다는 식으로 다른 데 기사를 막 던져주는 거야. 그래서 기사를 쓰게끔 하고 있어. 그래서 아주 유명한 또 그 선배 언론인께서 거명, 어용이 아니라 거명 언론인들아 이러면서 일가를 하셨더라고. 그 검용 언론이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낫죠. 예. 저는 검용 기레기라고 하고요. 거명 기레. 요새는 핵 기레기란 말도 씁니다. 예. 핵 폐기물 플러스 기레기라고, 예, 핵 기레기라고 뭐 이렇게 쓰는데 정말. 근데 여기 보니까 검찰부터가 웃겨요. 근데 검찰이 지금까지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이렇게 흘려주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아주 황당한 것이 거꾸로야. 아예 기자를 거쳐서 자기들한테 왔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야 저기 만나봐. 그렇죠. 만나봐. 그쪽 그럼 갔다가 거뭐 와. 이때 이때. 그러면서 그걸 받아오면서 유모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야 이제 드디어 이 프레임을 내가 깰 수 있어. 검찰이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정말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마치 그 새로 이제 얘기를 하는 자기한테 제보를 해가지고 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검찰이 오히려 그 받아간 것처럼 이런 외형을 띠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다 좋은데 그 적어도 녹취록 내용은 우리가 좀 적어도 객관적인 기자라면 녹취록 내용을 보자고. 이거는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저기 PD님이 밖에 계셔. 성수님이랑 저랑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PD님 뒷담화랄까. 걔가 뭐 어쨌다며. 맨날 늦고. 걔 못생겼다며. 문제야. 진짜 힘들겠어. 그래. 짜증나 죽겠어. 라고 했는데 이걸 보고 그 사람은 못생겼다의 증거로 삼는 거예요. 맨날 늦기 때문에 약속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사기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약속을 늦었기 때문에 그냥 범죄자라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수님하고 나의 대화를 근거 삼아. 예, 지금 우리 PD님은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시네.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PD님이 못생겼다고 볼 수도 없어. 그럼 뭐 그렇다고 시간 약속이 사기꾼이라고 볼 수도 없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게 이 사람은 사기꾼이고 못생겼다라는 걸 단정을 지어버리고 그걸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마치 단독이래. 근데 난 지금까지 이런 류의 기사를 나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명예훼손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건. 그러니까 아니 당사자가 완전히 없는 제3자의 뒷담화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큰 단독거리라고 삼았다는 것 자체가 그걸 단독으로 보도하는 놈도 웃기고 그거를 기자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적으로 지켜야 될 그 윤리가 무너져 버렸어. 윤리는 놔둬 그냥 예를 들어서 녹취록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관련 있다 정도가 나오려면 이래야 돼. 그 초원 복국 사건 봐봐. 거기에서는 김기춘이랑 검찰총장 그 지역의 검찰청장인가? 검찰청장하고 지청장하고 경찰 지청장하고 앉아 있었잖아. 셋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선거를 잘못하면 다 같이 영도딸에서 빠져 죽어야 된다고. 이따위 얘기까지 나왔잖아.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이게 증거가 되려면 이래야 돼요. 성수님이랑 저랑 대화를 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아마 그런 뜻 아닐까?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이 행동이나 언행에 대해서 증거가 돼요. 솔직히 말해서 초원복국은 그거보다 더한 거야. 그렇죠. 당사자가 앉아 있었잖아. 당사자가. 그래서 당사자가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고. 이번 선거를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그 사람이 뭐였어?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야. 엊그저께까지. 그렇죠. 그러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보통 법무부 장관인가? 경찰청장 그 당시 치안본부장도 했다가 검찰총장을 했다가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알겠니 인밀이야? 대한민국에서 그런 역할 그렇게 우리나라 권력기관 사정기관을 그 사람이 더군다나 옛날에 안기부 중정회도 있었잖아. 그렇게 우리나라의 경찰, 안기부, 국정원, 그 검찰, 안기부, 경찰, 검찰, 안기부 요 세 군데를 다 거친 사람은 김기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거 말한 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고. 솔직히 말해서 거기 앉아있던 사람은 섬찟하기도 할 거야. 영도딸에서 빠져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 이거는 협박이야 사실은. 그렇죠. 말은 나직나직하게 하지만 협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그 라임 사태 같은 여기서 나오는 청와대 행정관의 얘기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이게 그 사람이 물론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어. 아직까지는 몰라요 우리도. 근데 그거는 더 뒤져봐야 아는 얘기지.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보도를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요. 수사를 한다고 해도 해볼까? 라고 하는 수준이지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 녹취록을 우리가 확인하겠다. 라고 큰 소리 치고 널리 알릴 정도의 수준이 절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었다. 제보를 들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검찰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구체적인 증거가 좀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는 증거가 안 돼요. 혹시 다른 증거 없을까요? 진짜 라고. 이걸로 내사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데 신천지에서 했던 짓이야 지금. 그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야. 봐,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시설들을 감췄다는 증거를 갖고 오세요. 그 증거를 어떻게 갖고 오냐? 가서 털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대구에서 20 며칠이 지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행정수사했는데 나왔는데 분명히 거기서도 숨겨져 있는 시설들이 언급이 돼서 나왔는데도 검찰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 사람의 숫자가 대충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숨긴 게 없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라임에는 왜 이따위로 얘기를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검찰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단필히 말하자면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신천지가 어떤 역할을 했고 특히 감염병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은 한편으로 보자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이 상황에서도 정말 잘 대처를 했구나라는 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면 즉 문재인 정부가 잘 되는 거 두 눈 뜨고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코로나 사태가 지금 잘 정비가 되는 상태로 보여. 정리되고 있죠. 오늘 몇 명 추가됐죠? 82명인가요? 82명.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확실히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이 두 자릿수를 위협하고 세 자릿수로 넘어가게 하는 게 전부 보면 신천지, 은혜의 강. 그렇죠. 이런 데야. 은혜의 강만 아니었어도 지금 더 확 줄었을 거예요. 60 이하로 떨어졌어. 야,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을지도 모르는데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신천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신천지 제일 큰 문제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집단 거주죠. 예. 복음방 이런 데가 문제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그걸 알아내려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숫자가 맞다. 에이! 나쁜 새끼야. 진짜 확 그냥. 게다가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콜센터, 그다음에 간병인 이런 그 특정한 직업으로 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들어가서 근무를 해. 근데 여기가 소규모 집단 감염의 온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료를 갖다가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냐면 보통 정상적인 종교라고 하면은 자 우리 신도 중에서 이런 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을 먼저 가서 이제 상담을 해보십시오라고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게 좋아요. 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게 무슨 경찰한테 자료 주는 게 아니잖아. 방역 당국에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위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의 그렇죠. 건강을 위하는 거라고. 그 사람이 혹시 그러다가 그 솔직히 코로나 말해서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것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상태로 다른 사람을 옮겼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나라도 야 이 지금 진짜 황당한 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취재 결과 나온 게 있는데 예. 뭐가 지금 황당하냐고 그러면 제일 황당한 얘기가 뭐냐면 이게 국방부가 예.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두 개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천지의 국방부가 있어요. 즉 뭐냐 군인들 중에서 신천지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국방부가 있대요. 심지어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이 정부 부처와 똑같은 형태의 24개 부처를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신천지에 부처들이 있고 그리고 그 부처가 마치 정부 조직 같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진짜 쇼킹한 것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검찰이 보기에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지금 청와대 행정관의 명함 하나를 놓고 뒷담화를 한 게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에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검찰이 어떤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정말 희한하게 치밀한 그런 그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신분을 숨기고 위장해서 그 사람들을 세뇌시킨 이후에
핸드폰이 또 울렸어. 저 멀리서 울렸어요. 에이. 자, 죄송합니다. 예. 네. 그렇게 뭐라고 이제 위장을 한 다음에 그 접근해 가지고 그 사람을 세뇌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을 재산도 빼앗고 노동 착취도 하고 이런 거잖아. 그럼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그렇죠. 이거를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방역 당국이 하는데 그거를 자료를 갖다가 제대로 제출했네 이러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압수수색을 안 하겠다. 예. 그 검찰이 수사를 강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검찰이 예. 이제 와가지고 라임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3자가 뒷담화 깠다. 이거 가지고는 수사를 하겠다. 글쎄요, 이건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근데 라임 사태를 조금만 정리해 주세요. 어떤 사태인가? 그러니까 라임 사태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라임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예. 이 회사가 사모펀드를 운영을 했어요. 예. 근데 사모펀드가 원래 그 고객들한테 알릴 때는 이게 고정이고 확정된 자산 예. 마치 그래서 이자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한 거였는데 이게 속였죠. 예, 속여서 예. 이렇게 약간 보니까 조금 불안정한 자산 뭐 파생상품 이런 데 좀 투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예. 하여튼간에 좀 안정적이지 못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몇몇 대기업에서 환매를 시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 증권사에서 환매를 시도하는데 미처 환매를 시도하면서 이게 되니까 이 라임 자산 운용이 갑자기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환매 중단을 선언해버립니다. 어. 그러면서 이거는 거의 모라토리엄 선언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결국에 뒤져보니까 그 뭐냐면 그 사람들이 투자했던 게 거의 깡통에 가까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폰지 사기처럼 이쪽에서 돈 받아갖고 이쪽에다가 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왔던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투자된 상품 역시도 보면은 이상한 상품. 예, 이상한 상품이거나 현재 거의 자산의 가치가 없는 경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니까 환매 처분을 들어간 거였는데 예. 줄 돈이 없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터지게 된 건데 증권사도 물리고 자, 그 지금 증권사에도 돈을 맡겼던 사람도 물리고 그럼 이 피해자들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하다 갑자기 이걸 예. 청와대로 칼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들의 경우는 대체로 항상 청와대에 누구를 맞게 거론을 많이 하고 다녀요. 거들먹거리고. 예. 근데 그 사기꾼들이 청와대에 누구를 거들먹거리고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좋아요. 수사는 할 수 있어요. 해야 돼. 하면 좋아.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시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예측하지 못한 억울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이 검찰 기레기들하고 검사들이 떠들었던 얘기 있죠. 예. 우리 저 법무부 장관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수사의 밀행성을 깼다고. 수사의 밀행성을 이럴 때 깼다고 하는 거예요. 어? 예. 아니 지금 기껏 해가지고 이건 증거도 아니고 정황도 예. 아니에요. 예. 그냥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그냥 단서가 나온 수준. 맞아요. 단서도 중에서 단서나 제보 그 네.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이렇게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녔다는 거는 수사를 처음부터 제대로 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언론 플레이.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이게 정말 밀행성을 깨트린 거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검찰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도대체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 엊그저께 쓴 기사로는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캠페인 무슨 캠페인? 선거 캠페인. 더불어민주당 찍지 마세요 이거죠? 그렇죠. 민주당 네. 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만 빼고. 자, 지금 검찰 정말 웃깁니다. 이 라임 사태에 대해서 수사본부는 다 꾸려져 있죠. 지금 오래전부터 꾸려져 있었어요. 오래전 지금 뭐가 지금 이것도 웃기느냐면 검찰 참 진짜 이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 참 더러워요. 진짜 하는 짓이. 내가 이런 말까지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이 라임 사태가 불거져 가지고 서울 남부지검으로 가져갔잖아요. 네. 남부지검으로 가져가 가지고 진행을 해왔는데 네. 남부지검에 있던 그 증권범죄 합수부가 해체가 되고 네. 그게 있고 하여튼 금감원 직원들이 다 원대 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자마자 갑자기 청와대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보복을 하는 거야.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거에 대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나 걸 거 없나? 그랬더니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네. 털컥. 더군다나 청와대 행정관이 몇 급? 기껏해야 3급, 안 되면 5급. 5급이야 5급. 5급. 5급이 이게 지금 과장이더만 과장. 피해 금액이 얼마죠? 조단이에요 지금. 조단인데 5급이 이거 갖고 장난을 쳐. 야, 이 새끼 이게 엑스들아. 이 정도 되려면 최소한 비서실장 이상은 들어가야 돼. 적어도 국장급 1급. 적어도 국장급이고 국장도 간 떨려서 이런 걸 하는 애들은 진짜 완전히 무슨 이거는- 사이코패스 같은 애들이 국장급이라고 이건 하는 몇백억 거지. 대 정도라면 내가 그래. 모르겠는데 이게 조단이 진짜 말을 하기 싫다 진짜.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금융감독원에 실제로 재직하고 해가지고 이 검사 기능을 맡는 사람이었다. 금융검사 기능을 맡는 사람이었다면 몰라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기껏 해봤자 전화해서 물어보는 수밖에 그렇지. 없어. 네. 요새는 말 잘못했다가 바로 찍방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네. 자꾸 지금 뭐 엊그저께는 뭐 그 룸살롱하고 했다는 뭐 회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룸살롱에서 나오는 회동을 했대. 이런 건 또 누가 받는 거야? 이거 SBS 아니야? 맞아요. 뻔하지. 뻔하지 뭐. 임모 아니면은 경향의 유모. 그쵸. 대단한 그냥 검용 참 언론인들이에요, 진짜. 놀라워. 이분들은 검찰을 또 종교로처럼 모시고 있어. 한성교가 아니면 검찰교를 믿고 있는 이런 사이비 신자들 때문에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해요. 자, 일단 오늘 저 얘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라임 사태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이상한 수사를 갖다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총선을 위한 거다. 총선 끝나면 이따위 수사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장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이슈 뭡니까? 자, 바로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네,